반갑습니다. 선원입니다. 오늘 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방송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주니치입니다. 요코하마는 가미차타니 다이가 선수가 선발 투수 나오고 올 시즌 3승 6패 평균 자책 4.7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한시전 노리시전이었죠. 5이닝 3피안타 무시점으로 자기 몫은 충분히 했고 볼넷 2개 삼진 4개를 잡았습니다. 주니치에서는 가스노 아키요시가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데 올 시즌 무승 4패 무승 4패입니다. 무승 4패. 평균 자책 4.20 기록하고 있고요. 9월 11일 날 한시전 이후 첫 등판합니다. 이 경기에서 6이닝 7피안타 5실점 패전 투수가 됐고 4사구 2개 삼진 2개였습니다. 전날 불펜 상황은 지금 좋습니다. 전날 휴식일로 두 팀 모두 연패 투수가 없다. 연투 투수가 없고요. 불펜은 정상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가마차타니는 전반기에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15 부진했습니다. 6월 8일 뉴온햄전 끝으로 석 달에 2군에 보냈다가 다시 9월에 1군 복귀 뒤에 나아졌는데 2경기 연속 5이닝 2시점 이하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고요. 가스노는 8월 1군 복귀 뒤 3경기 모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평균 자책 6.35 지난해보다 20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다. 9위와 제구력은 지난해보다 낮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긴 기사가 떠있네요. 우타자에게 피안타율 2할 8분 8리, 자타자에게 2할 7분 3리. 두 팀 선발 투수 모두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얘는 가마타타지는 좀 포블이 많은 투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또 주니치 타선이 폭발하면 또 무서운 경기가 될 수도 있죠. 두 팀 선발 모두가 불안합니다. 마운드보다 타격 방점이 지키는 게 맞고요. 타선은 요코하마가 훨씬 좀 강한 편입니다. 주니치의 타격 약세는 피처스파크 바테린 돔을 홈으로 쓴다는 이유에 있고요. 올해 원정에서 OPS 6할 오픈 6리 세리그에서 3위 9월 OPS는 요코하마가 6할 6분 5리 주니치 6할 오픈 1위 큰 차이가 없다. 두 팀 홈구장에서 환경 차이를 고려하면은 주니치가 좋은 폼이다 라고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는 불펜이 9월에 구원 평균 자책점 4.56 부진하고요. 주니치는 2.34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1루 우승 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3위 요미우리와 5경기 차 여유가 있다. 그 9월 불펜 피로도가 높았고 불펜 운영 다수 여유 둘 수 있는 시점이고 반면 최하위 주니치 3위 요미우리와 승차가 3경기로 아직 추격이 가능한 상태로 갑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니치의 승이나 플랜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니치의 플랜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신입니다. 한신은요 제가 한신은 오바를 추천드릴게요. 오바를 추천드리고요. 한신은 오바를 추천드립니다. 한신은 아오야기가 선발 등판하고요. 아오야기는 직전 요코하마에게 경기 5이닝 2실점 기록했습니다. 9월 들어서 실점이 크게 늘고 있는데 구속 구위에 문제가 없으나 주력구의 제구가 조금 심하게 흔들리게 된 변수죠. 올 시즌 야쿠르 상대는 4경기 2승 1패 그래도 2.57 성적 좋습니다. 야쿠르트에서는 다카나시 등판하죠. 다카나시는 직전 주니치와 경기에서 2이닝 1실점 기록했습니다. 무려 12.46 12.46 후반기 최악의 기복을 겪고 있는 투수입니다만 피홈런이 좀 적은 편이고요. 매경기 볼넷은 남발하는 수준. 볼넷 때문에 조금 등 무너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이 상태로라면 한시는 타선에는 초반 이닝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오야기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변수지만, 다나카시 상태, 더 심각하다. 이 배당이라면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시의 승리를 노려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냥 한시 승, 아니면 오바 정도. 두 팀 다 불안하기 때문에 오바 정도. 오바가 저는 제일 좋아 보이네요. 오바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소뱅하고 세이브인데요. 진짜 어렵다 이거. 소뱅하고 세이브입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소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뱅은 승리를 예상을 하긴 하는데, 소뱅을 예상을 합니다. 소뱅을 예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언더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를 보고 있고요. 직전 니포넨과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 기록했고요. 이 투수가 이시카와 선수죠. 이시카와 선수가 나옵니다. 그 5.1이닝 1실점 두구 8월 투구가 좀 기복이 심한 모습 보였지만 9월에 등판한 컬리스타트 기록하며 다시금 상승세를 타면서 타고 있는 투수예요. 피홈런 적고 피홈런 적고 볼넷만 좀 조심한다면 호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고요. 세이브를 상대한 4경기 동안 3승 1패 굉장히 0.93 방어율입니다. 천적금을 간실 좀 한 선수죠. 세이브에서는 이날 다카시 등판합니다. 다카시는 직전 라쿠텐과 경기에서 8이닝 1실점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9월에 방어율이 1.66 후반기 최고 폼을 이어가고 있는 투수인데요. 방어율 대비가 조금 윗이 1.26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 관리 능력이나 버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선이 터지지 않는다면 소뱅이나 세이브가 타선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6.5 언더도 나올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소뱅의 승 보고 있지만 그래도 소뱅의 투수가 세이브한테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로 보고 소뱅 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뱅 승보다는 언더 위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바입니다. 지바하고 오늘 니온인데 니온이 원정이죠. 니온이 원정입니다. 이 경기는요, 솔직하게 지바가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지바가 좀 낫다 보는데, 지바 승을 보고 있습니다. 지바 롯데는 사토 선발들이고요. 사토가 오릭스 경기에서 4.2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기 6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이 조금 부족한 투수지만 방어율 대비에 윗이 1.07 매우 낮은 수치죠. 매우 낮은 수치고 피안타 자주 허용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니온의 타선은 충분히 좀 견딜 수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온엠에서는 스즈키가 등판하고요. 스즈키는 직전 지바에서 4.2인조 4시점 윗이 1.39입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거고 시즌 방어율은 3.48 나쁘진 않지만은 윗이 좀 많이 높네요. 많이 높고 윗 관리 능력이 좋으나 매 경기 피안타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 그게 변수네요. 그래서 솔직히 초중반 선발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배낭 원정팀 지바 승리를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바 승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자, 라쿠텐입니다. 오릭스하고 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오릭스를 보고 있습니다. 오릭스는 금일 미야기가 났습니다. 올 시즌 23경기 등판하고 12승 7패 2.97 방어율이 굉장히 좋네요. 최근 들어서 이전보다 조조한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후반기 폼이 꾸준하고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죠.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4경기 등판하여 2승 2패 2.03 기록하고 있고 라쿠텐 상대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경기에 미야기가 무난하게 컬리 스타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릭스는 현재 2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휴식을 취했거든요. 2일이나 취했습니다. 현재 무라나시, 히가, 히라노, 무라나시하고 히가, 또 히라노가 말소되어 있고, 필승조 혼다, 아베, 외그스펙, 필승조 나서고 있으며, 금일 경기에서 필승조의 운영이 어렵지 않지만 이전보다 오릭스 불펜 데스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펜팀에 추가 실점이 있어서 감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꾸준히 중립 타선 요시다가 활약이 이어지고 있고 나가카와 통쿠 그 다음에 또한 최근 서서히 살아나는 타격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경기에서 타선에 고전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되며 특히나 리드오프 후쿠다 상대 투수진을 흔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생각이죠. 금일 경기에서 오릭스의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생산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쿠텐은 노리모토입니다. 라쿠텐은 금일 노리모토가 나서는데 20경기 등판해가 9승 8패 3.7이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선발로서 다소 기복이 심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 6경기 등판해갖고 2승 2패 3.22 방어율 기록하고 있으며 오릭스의 타선을 3실점 정도는 감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타선의 지원이 활발하길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펜진은 직전 니온엠전에서 스즈키 22개, 사카이가 25개, 그 미야모리가 24개, 투수구를 기록했고 피승조가 전체적으로 휴식을 가져갈 수 있었던 라쿠텐 불펜입니다. 피승조, 슝자하오, 그 다음에 니시구치, 맥거프 등이 나서고 있으며 금일 경기에서도 리드시 충분히 안정적인 불펜 기대해 볼 수 있죠. 타선에는 직전 니온엔저 시마우치가 3안타 치면서 2타점 기록했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타선 분위기는 심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지 않고 워낙 중심 타선에 장타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득점 생산이 저조한 라쿠텐 타선입니다. 금일 경기에서 오릭스 선발인 미야기가 고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지만 금일 경기에 라쿠텐 타선이 다소 투수에게 오존하는 모습과 득점 생산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릭스의 오릭스 승을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일본 야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릭스 승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거 한번 볼까요? 국내는요, 김윤식하고 문승규 나옵니다. 문승규 선수가 나오는데, 자, 문동주 선수네요. 22시즌에 2패 6.75 방어율이고요. 상대가 22명을 상대해서 0.2이닝 4실점, 4실점을 줬습니다. 문동주는 직전기 롯데와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1-4-4-9 8탈삼진, 탈삼진이 8개, 1실점, 투경 패배 투수가 됐습니다. 비록,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위력적인 투구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줬죠. 최고 구속이 156입니다. 얼마나 빠르면 156이고, 와.
빠른 그 평균 교속은 150이고요. 푸심 패스볼 중심으로 커브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며 8개 타삼진을 기록하는 등 위력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LG 상대 데뷔전에서 만나 원정에서 0.2인 동안 4피안타, 1사사구 1탈삼진 4실점 투구한 바 있습니다. 김윤식 선수는 22시즌 동안 6승 5패 3.50 방어율이 21명 상대로 4.1이닝 1실점. 김윤식 직전 경기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선발 등판에 6이닝 4피안타 3, 4사구 4탈삼진 4개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경기 내내 안정감 있는 투구를 했고 팀 타선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승리까지 쭉 챙겼죠. 연속 무실점 2경기 연속 무실점 컬리스타트까지 했어요. 이 선수가 좀 많이 좋아졌죠. 하나는 일요일 벌어진 두산 경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선발 한승주가 5이닝 2실점 무난한 투구를 했지만은 윤호설 마운드에 올라 난조를 보이며 3실점 결국 5대 3대5로 패배했죠. 1승 5패 마무리 좀 지난 한 주 1승 5패 했습니다. LG는 일요일날 벌어졌던 경기 SSG와 선발 플로코가 나왔었고요. 담 증세에 인해 나서지 못하며 불펜데이로 경기를 치르며 2시점 막아냈고 타선에는 7회 상대 실책과 9회 이영빈 밀어내기 본래 연장으로 이어졌고 연장 10회 김민성 말로 없는 터지면서 6대2로 지난 한 주 4승 2패로 마무리했죠. 이번 경기는 LG 승리 추천드리고요. LG 핸슨까지 추천드립니다. 컬리 스타트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컬리 스타트 피칭을 0.58, 방어율 0.58,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인상적인 투구를 계속 해왔고요. 확실히 승부가 또 좋아졌고 타자한테 승부를 하면 그때 잘 꽂는 김윤식 선수고요. 문동주 선수는 기복이 조금 있어요. 기복이 있다 보니까 구속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기복이 있고 그다음에 잘 던질 때는 확 잘 던지고 못 던질 때도 못 던지는 그 옛날 최대성 선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선수가 좀 비슷하게 롯데의 최대성 선수처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LG 승 핸슨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도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문동주 선수가 끌긴 날이라면 언더까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윤수 선수하고 문동주 선수가 많이 끌키면 작살나는 거죠. KT 벤자민 선수입니다. 22시즌에 3승 4패 22명 상대로 1승 2.92. 벤자민은 직전 경기 SSG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6.2이닝 등판해가 7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3실점을 투구를 했습니다.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안정된 투구를 하면서 팀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죠. 헤드샷 퇴장당했던 기아전 제외하고는 5경기 모두 컬리 스타트 피칭을 하는 듯 안정감 있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위 자체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지만은 제구력이죠. 제구력으로 이제 변화가 좀 심해서 정타를 적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두산 상대로서는 시즌 두 번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1피안타 1피 없는 3실점, 원정에서는 6.1이닝 1피 없는 1실점 투구한 바 있습니다. 두산 최원준 22시즌 8승 11패 3.72 22명 상대에서 3패 5.19. 최현준은 직전 경기 NC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전 5이닝 5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4개 3실점 투구를 하며 편중 투수가 됐습니다. 피홈런은 없었지만은 집중타를 허용하며 실점이 많아졌고요. 최근 들어 기복이 심한 피칭을 하고 있는데 피홈런도 늘었고
장타 비율도 많이 늘었습니다. 피홈런이 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구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원정에서 4.89 평균 자책점 기록 중이고요. KT 상대로는 4번 선발로 나와서 2이닝 1실점, 5이닝 2피홈런, 7실점, 3자책점, 원정 4.1이닝 1피홈런, 6실점, 홈 6이닝 1실점, 비자책점 투구한바 있죠. KT는 일요일에 벌어졌던 NC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엄삼백이 6이닝 동안 1피안타 1사사구 타삼진 4개 무실점 깔끔한 투구를 하고 타선의 알포드가 4만타 1타점 활용하고 상대가 실책 5개를 자멸의 9대1 완성을 거두면서 지난 한 주 삼성 2패 마무리했습니다. 두산은 일요일날 벌어졌던 하나의 홍경기에서 선발 각빈 두산 죄송합니다. 이건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두산 맞네. 두산이지. 맞네. 두산은 일요일날 벌어졌던 하나의 홈경기에서 선발 각빈이 나왔는데 6.2이닝 2실점 호투를 하고 타선에서 2대2 맞선 6회 김민영의 역전 적시타 포함해서 3득점 올리며 결국 5대3으로 승리. 지난 한 주 3승 3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KT 승리 저는 보고 있고요. KT 헨슨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추천드리고요. 아마 투수전 되지 않을까? 그냥 의외로 투수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벤자민은 강력한 구위와 타자들을 제압하는데 스타일은 아니지만 안정된 제구, 그러니까 볼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살아있으니까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공략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기복만 없다면은 끓긴 날이다. 오늘 끓긴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KT 상대로는 4번 선발로 등판해서 홈에서 한 차례 홈투하긴 했지만 3번은 고전했던 기록이 있다. KT 타선이 최근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박병호 빈자리가 어느 정도 메꿔지고 있다. 박병호가 없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KT 승, 헨슨, 언더 이렇게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요키시, 나 요키시가 왜 뚜디만지 모르겠어. 최근에 너무 많이 뚜디맞잖아. 자, NC는요, 심인현 선수가 나옵니다. 심인현은 직접 SSG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3이닝 1피홈런 포함 3피안타 3사사구 타삼진 3개 1실점 패전 투수가 됐고요. 실점은 적었지만 힘이 갑자기 빠지면서 일찍 마운드 내려갔고 결국 엔트리 빠졌다가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요. 키움을 상대로는 시즌 초반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한 차례 등판했네요.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5피안타 3사사구 타삼진 3개 3실점 투구를 하며 승리 투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키움 역시 요키시입니다. 요키시는 10승 8패 2.43 22명 상대로 1패 3.00 방어율입니다. 요키시 삼성과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갖고 7피안타 2사사구 3타삼진 5실점 투구했습니다. 5실점을 했습니다. 피홈런 없었지만 집중타 허용이 실점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 잘 던졌어요. 내 봤는데 경기 잘 던졌는데 그때 삼성 타자들이 워낙 잘 쳤습니다. NC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했는데 6이닝 9피안타 1사사구 타삼진 4개 선발 4실점에 2자책점 투구를 하며 패전 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NC의 이제 복수전입니다. 이거는 NC는 일요일날 벌어졌던 KT와 홍윤기에서 더모디가 3이닝 5실점 2자책점 부진한 투구를 무려 5개 실책을 하며 자멸했고요. 9대1로 패하면서 한 주 2승 4패 마무리. 키움은 토요일날 벌어졌던 롯데 선발 안우진이 6이닝 2실점 호투를 하면서 타선의 1회부터 이종우의 적시타, 그 다음에 푸이그의 트론, 이종우의 스리런 홈런 5회 스리런 홈런 쳤죠. 그러면서 9대5까지 승리. 한 주 3승 2패.
저는 키움의 오늘도 키움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키시가 저번 경기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NC 잡지 않을까. 오늘도 NC한테 진다? 가면 좀 뭐라 해야 되나, 요키시는 이제 태물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이겨야죠. 솔직히 뭐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안타도 맞고 하지만은, 근데 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러면 가을 야구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승은 접어야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심민혁 선수고, 심민혁 선수는 물론 잘 던지긴 합니다만은, 요기 선수 그래도 용병으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겨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봤을 때 오늘은 전부 다 정배대기 되지 않을까. 국내 거는 정배대기 핸승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는 아마 둘 다 투수전으로 몰리면서 정배대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중에 축구에서 뵐게요. 성화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